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자, 7월 15일 토요일 10시 저와 함께 기관차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한국 시장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코스피 흐름.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좀 아쉬운 게,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가로서 좀 합이 딱딱 맞는 걸 굉장히 더 선호합니다. 어깨자리 착착 맞춰내고, 물론 이제 시장이 우리 생각대로 모든 것들을 움직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힘의 균형이 갖춰진다라고 하면 그 균형들이 갖춰졌을 때 힘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어깨자리 2495자리를 좀 밟기를 바랬었는데 그 자리를 치지 않고서 2515만 치고 갔죠. 그 자리에서 딱 20포인트만 더 내려왔으면 간만에 이제 우리가 못 잡았었던 주도주들이나 이런 힘 좋은 종목들 딱 지수와 합이 맞춰가지고 매수를 들어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글쎄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단기의 마지막 자리였는데 그 자리를 좀 놓쳤다라는 것은 상당히 좀 아쉬운 면들이 분명히 있다. 다만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 시장에 지금 할 게 없느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 시장은, 물론 미국 시장도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끌고 가는 힘이 굉장히 강하긴 하지만 우리 시장은 그 중에서도 몇몇 이 업종 테마가 끌고 가는 힘이 크기 때문에 그런 쪽 못 잡아도 지금 반대쪽에 있는 종목들 계속 하락을 하다가 어느 정도 멈추는 흐름들이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수가 어떻게 됩니까? 더 밀리지 못하고서 오히려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 우리는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씩 이제 그러한 종목들을 관심을 가져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저는 게임 업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최근에 크래프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펄어비스라든지 오히려 이제 올라가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어요. 다만 이제 NC소프트가 대장이라고 하기에는 시가총액이 밀리긴 하지만 우리 이제 옛날에 그 100만원의 추억이 있기 때문에 NC소프트가 밀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게임주가 별로 좋지 않구나 라는 인식이 있지만 이쪽으로 계속 꾸역꾸역 매수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 게임주들도 우리 청취자분들이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물론 내가 게임주를 선호하지 않는다 이러면 그런 분들께까지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서, 그러니까 옆에서, 그러니까 훈수라고 그러죠. 어떤 조언을 해도 제대로 먹히지 않아요. 지금 2차전지 들어가는 사람 말려봤자 소용없고, 그 다음에 반대로 열심히 추천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지금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나름 내가 하고 싶은 거에 지금 다 꽂혀 있어요. 밑에 내려가는 거 물탄 사람은 그 물타기에 꽂혀 있고, 저 2차 전지로 잘 드신 분들은 거기에 계속 꽂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장은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내가 미는 거 그냥 계속 하는 게 맞아요. 다만 이제 누가 조금 더 단기 웃을 수 있느냐 아니면 고생하느냐, 뭐 저는 이 차이만 좀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니 주변에서도 함부로 그렇게 막 이야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괜히 무슨 얘기를 하든지 잘 돼봤자 안 되면 더 틀어지는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장이 유독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통 그런 이야기 안 하거든요. 왜냐면 기술적 분석에 어느 정도 이 수준이 되게 되면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해서 그렇게 크게 욕먹지 않아요. 왜냐면 대체적으로 내가 높은 확률로 수렴하는 흐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조건들만 이야기해주면 대체적으로 주변 사람들이 인정해줍니다. 근데 지금 장은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하물며 2495를 못 쳤잖아요. 평소라면 분명히 치고도 남았어야 됐는데 그 자리도 오지 못했다라는 거는 분명히 시장의 어떤 수급 균형상에 쏠림 현상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와중에 내가 그런 조언을 했다가 에코프로 이 정도면 나왔으면 좋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했는데 막 갑자기 치고 올라가고 그러면 너 때문에 팔아가지고 이렇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람들이 매매 결과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지 않으려고 그러고 자꾸 핑계거리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런 핑계거리를 갖기 굉장히 좋은 시장입니다. 자, 이야기가 좀 딴 데로 새긴 했는데 어찌되었거나 저는 게임주에 이런 수급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아직까지 약간 부정적인 이슈들이 좀 남아있죠. 뭐 중국 판호 이거는 이제는
의미 없는 이야기고, 왜냐면 그거는 이미 기반영되고도 남았고 이제 인건비에 대한 것들도 어느 정도 반영이 끝났다라고 봅니다. 여기에서 더 줄면 줄었지 뭐 최저시급이 올라간다고 해서 여기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진 않고, 다만 이제 뭐 대형 신작의 부재 정도? 다만 지금 그러니까 크래프톤도 그렇고 NC소프트도 그렇고 뭐 아직도 하나 가지고 그렇게 우려먹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말 그대로 걔네들이 계속 일정 수준의 평타 이상은 쳐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까지 어느 정도 반영됐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여기에서 작은 긍정적인 이슈 한두 개만 나와도 전체적인 업종을 조금 더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 일단은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고, 지금 위치들도 굉장히 좋아요. 물론 이제 따라가지 못하는 위치들도 분명히 있지만 위치들이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는 시세의 초입 단계, 그러니까 만약에 상승으로 이어간다라 그러면 초입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접근을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그렇게 전체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자, 그러면 종목별로 차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크래프톤입니다. 크래프톤은 저희도 들고 있다라고 이야기 드렸죠. 단가가 17만 1000원이다 이야기를 드렸었고, 요 구간에서 잡았습니다. 웃긴 거는 잘 잡았는데 아직도 10% 비중으로 들고 있어요. 이 구간에서 이번에 꺾일 때도 사실 이 자리에서 인정했어야 됐거든요. 쌍봉 만들고 22평 이탈하는데 안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근데 또 5%만 나왔습니다. 그리고서 나머지 내려오면 다시 들어간다고 했는데, 사실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그 2495를 기다리느라 들어가지 못했고, 근데 다만 제가 이야기 드렸죠. 17만 5천원 자리에서는 충분히 매수로 들어가 볼 만한 가치가 있다. 본 종목을 매수로 들어가 볼 만한 가치가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보시게 되면 기관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들이 계속 받아주면서, 특히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쪽이 계속 이 매수로 들어왔어요. 즉 뭐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공매도나 이런 것들이 환매수가 많이 됐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런 시세를 만들면서 말 그대로 신용잔고도 거의 없고, 공매도들이 뭐 아직 남아있긴 하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 환매수가 많이 되었고, 게다가 어떻게 보면 본 종목의 시세 눌림의 원흉이었던 연기금이 최근에 다시 기관과 함께 매수로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다시 이 구간까지 올라올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 이 정도 흐름 만들었으면 저는 확장형 패턴으로 봐도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점점 시세의 진폭을 넓혀가면서 이번에야말로 22만원짜리를 탈원하러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거 보고 들어가기에는 말 그대로 이 17만 5천원짜리에서도 매수를 못 하셨던 분들은 따라가긴 좀 어렵다. 만약에 내려오면 다시 매수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내려오지 않는다라 그러면 홀딩자에게 맡기고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큰 틀에서는 본 종목은 추세만 잘 갖춰지면 26만원짜리까지도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련을 가지고 계속 10%의 비중을 그냥 버려두듯이 가지고 있는 거죠. 사실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선호하는 방법도 아니고,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종목의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헤어나오지 못한다. 그러니 기본적 분석을 하시는 분들께 늘 이야기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기본적 분석을 통해 가지고 종목을 컨택해 놨으면 매매에는 그거에 벗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얘도 단가가 좋으니까 그냥 버려두고 있는 거지, 단가가 나쁘면 물려서 지금 버려두고 있겠습니까? 저는 최소한 그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자, 어찌되었거나 본 종목은 이런 라인들 목표로 가지면서 홀딩자분들은 가져가시고, 혹여나 신규를 노리시는 분들은 17만 5천원짜리 아래에서 잡으시는 게 좋겠다 정리를 해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NC소프트입니다. 어느덧 시가총액이 6조대로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외바닥을 좀 만들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일단 본 종목도 최근에 보시게 되면 기관들이 다시 들어오고 있어요. 그동안 이제 얘네 쪽이 계속 밀렸던 거는 이쪽에서 로스컷 물량이나 매도 물량들이 강했기 때문인데, 이런 쪽에서 다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나름 긍정적이다. 지금 주봉상으로 보게 되면 얼마나 이 참혹한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보여주고 있죠. 저 12만원짜리가 100만원을 찍고 나서 지금 3토막도 더 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저희 가족분들하고 종종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에코프로 100만원 찍었잖아요. 이 흐름들을 계속 같이 좀 보고 있어요. 복귀하면서 비교하면서. 물론 에코프로가 그러니까 얘처럼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앞자리의 숫자를 바꿨던 종목들의 역사들을 쭉 보게 되면 대부분 유사한 패턴들이 있거든요. 기술적 분석가라면 당연히 그 패턴들을 계속 상기시키면서 같이 보면 재미가 있겠죠. 그런 흐름들이 있고, 지금 자리에서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제 이번 주죠. 아직 다음 주를 안 넘어갔으니까 이번 주 내내 얘를 매수를 해야 되는데 하면서 아직까지 하지 못한 거는 일단은 이 30분의 추세 전환을 처음 돌리긴 했습니다. 물론 이때도 그 흐름이 있었지만 안착하지 못했고 이제는 완전히 안착했죠. 지금 대체적으로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 이 외바닥 만들고 가는 종목들이 물론 강한 종목들이 많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안정적이려면 한 번 더 눌려야 돼요. 이 뒤에 그래서 제가 이거를 30분의 더블링이라고 기술적으로 칭하는데, 어찌됐거나 한 번 더 눌림 테스트를 받고 올라오면 매수 쪽에서 좀 부담이 덜하고, 저는 이것만 만들어지면 지금 이 전저만 잡아채면 되거든요. 이거 잡아채면 그래도 36만원짜리 이 언저리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면 나름의 이 무거운 종목이 15%에서 20%의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으며 거래량이 풍부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어떤 리딩으로 다같이 몰빵으로도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갖췄지 않았을까. 제가 보통 저점 만들어지고 22평 만나고 저항 밀린 다음에 올라가는 걸로 시세의 출발이라는 어떤 정의를 내려놨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이 저점을 안 깨는 게 좋고, 이 조건만 갖춘다라 그러면 저는 충분히 특히나 파이가 크신 분들이 NC 소프트를 일정 부분 편입해 가지고 좀 묻어두는 것도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자리를 만들었다. 근데 얘 이거 잘리면 어떡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상관 하나도 없습니다. 왜? 또 나오면 또 잡아도 되는 거예요. 얘는 컷이 나가도 지금 자리에서, 그러니 지금 29만 4천원에서 잡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왜? 지금 이 자리에서 컷 나가면 한 5%대 나가거든요. 이것보다 폭이 작아야 돼요. 적어도 4% 안쪽으로 당기셔야 됩니다. 4% 안쪽에 컷이 나가고 15%에서 20%의 수익을 노릴 수 있는 자리라고 그러면 합니까 안 합니까? 당연히 하는 거죠. 이럴 만한 자리를 만들고 있다. 만약에 이 저점이 깨지고서 그냥 밀리면 말 그대로 게임 업종은 가을이나 돼야지 다시 접근할 수 있을 거예요. 여름에는 이미 아니다. 근데 저는 충분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전략이 좀 정리가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넷마블입니다. 넷마블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만약에 그러니까 자산이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은 당연히 목표가 다르겠죠. 큰 사람이 목표가 더 클까요? 그렇진 않아요. 큰 사람들이 이 기대 수익을 조금 더 덜 가져가고 적은 사람들이 기대 수익을 좀 더 높게 가져가는데, 그런 면에서 저는 상대적으로 NC소프트보다 넷마블이 조금 더 변동성이 좋지 않을까. 지금 45,000원짜리 아래를 찍고 왔는데 정확히는 조금 이 자리를 같이 쌍바닥을 조금 더 붙여서 쳤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고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금요일도 제가 이거를 매수를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한 번 더 눌러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패턴을 가져갔었거든요. 왜냐면 지금 이 구간에서 그냥 정확하게 봉으로 표현하면 봉 패턴에서 이 봉이 생각보다 좋은 봉입니다. 저점을 만들어내고 확인하고서 추세를 같이 돌려주는 봉이었어요. 그러니까 추세는 이미 그 다음날 돌아갔잖아요. 근데 움직여주고 받쳐주는 봉이 발생을 했었기 때문에 좀 디테일하게 보면 저 자리부터 원래 매수가 들어가야 되고, 다만 지금 한 템포를 좀 늦춰보는 거는 기존에도 어떻게 합니까? 저점 만들고 한 번 더 눌렸다 갔었기 때문에 이 패턴이 나오면 주저하지 않고 여기도 어떻게 한다? 승부를 걸어볼 수 있는 자리다. 주봉으로 보게 되면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런 방식으로 내려왔거든요. 즉 어떻게 합니까? 중장기적으로 대쌍봉을 맞고, 최근에 반도체주들이 이런 자리에 오는 거 굉장히 많죠.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걔가 더 가든 안 가든 그거는 나와 상관없이
내가 비중 조절을 해줄 자리에서 해줘야 됩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자리에서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여기에서 물타요. 그리고 이거 견디다가 이거 다 견디게 됩니다. 그게 개인의 어떤 특성이다 보니까. 그러니 내줄 자리에서는 내가 내주고, 더 중요한 거, 재투자할 때 함부로 재투자하는 거 아닙니다. 왜냐면 개인 투자자분들은 내가 매도한 가격보다 한 10%만 더 내려와도 다시 사고 싶어 하세요. 아니에요. 제가 왜 저 고점에서 10%를 내려왔는지 조금만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는데, 그런 생각은 이미 없죠. 아, 내가 여기서 수익 봤으니까 여기서 또 해먹고 싶어. 또 해먹어도 괜찮을 거야. 아, 조금 손실봐도 괜찮지 뭐.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어찌됐거나 지금 구간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다시 쌍바닥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구간과 여건을 갖춰 놨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매수를 접근하고 싶고, 얘는 만약에 매수하면 최소한 65,000원 이상 보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이 45,000원 생각하면 2만원이니까 꽤 폭이 크죠. 저는 충분히 이런 흐름들 노려볼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소 반등 구간은 55,000원 자리를 본다. 그러면 생각보다 이 게임주들을 접근할 때 타산이 좀 나오는 모습들이 있죠. 그러니 결론적으로 넷마블은 글쎄요, 쫓아가면 분할로 3분할 정도로 쫓아가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눌림자리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겠다. 자, 그 다음에 펄어비스입니다. 펄어비스 같은 흐름을 매수하시는 분들이 말 그대로 선수분들이죠. 선수분들이 뭐 잘한다 못한다의 개념보다는 이런 시세를 쫓아갈 수 있는 분들이 말 그대로 에코프로도 먹고 포스코홀딩스도 먹는 거다. 저는 만약에 본 종목을 매매했다라고 그러면, 예전에도 이야기 드렸죠. 계속 4만원짜리 내려올 때마다 매수해도 괜찮다, 이런 것들은 박스 하단이다, 위에서는 매도해야 된다. 대신 다 매도하지 말고 반만 매도하고 뚫리면 또 반 다시 매수하고 핑퐁 가다가 터지면 들고 간다. 지금은 말 그대로 반만 들고 가는 구간인데, 5만원만 깨지지 않으면 5만원 눌림에 매수를 들어가도 되는 구간입니다. 왜? 이 박스를 돌파해 놨기 때문에 이 6만원 자리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봐서, 5만원에서 6만원만 봐도 얼마, 몇 프로입니까? 20%에요 20%. 그러면 뭐 내가 비중 잡아가지고 20% 갈 수 있으면 괜찮은 매매를 하는 거죠. 그쵸? 그러니 지금 게임주들은 대형주들을 보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일정 수준 폭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분명히 컷당할 위험도 있고 이 어떤 업종 안에 네거티브한 요인들도 있지만, 그걸 충분히 다 감수할 만한 구간이라는 거죠. 이 정도 구간에서 이 정도 말 그대로 삐대고 다지다가 움직이는 건데, 우리가 작게 보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충분히 타산이 나오면 접근하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카카오 게임즈. 본 종목은 사실은 이때 이 상승은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요 딛는 자리, 이 62,400원 딛는 자리는, 이 자리는 이제 이 노려볼 수 있는, 노려서 할 수 있는 이 흐름이 있었는데, 요거는 조금 의외였었거든요. 어찌됐거나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을 물려놓고서 이렇게 밀려 내려왔죠. 특히나 48,000원 다시 못 올라갈 때, 이때도 분명히 이야기 드렸죠. 물려건 갖고 있던 어떻게 이 마디에 올라왔으면 땡큐하고 나와야 되는 거지, 이거를 돌파하길 바란다라는 것은 안 된다. 결국은 이탈해 가지고 저점을 만들어냈고, 본 종목이 나름대로 추세가 한쪽으로 잡히게 되면 각도가 좋게 움직입니다. 그러니 지금도 어떻게 보면 이미 저점이 잡히고 다시 안 눌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게도 30분의 추세 전환도 명확히 만들어 놨고, 다만 저는, 그러니까 제 방송을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아시죠? 뭘 압니까? 지금 이 구간이면 컷이 10% 구간인데 이거 들어가겠습니까? 당연히 못 들어가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거 없이 눌러주는 자리 기다린다. 그러니까 즉 뭐냐면, 물론 카카오 게임즈가 탄력을 받아가지고 단숨에 4만원을 갈 수 있는 여지도 있어요. 근데 내가 여기서 쫓아갔을 때 어떤 효용과, 그러니까 효율과, 그 다음에 다른 종목들을 잡았을 때를 생각해보면, 어떻게 보면 다른 종목을 잡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일 수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눌렸을 때 요거만 눌리고 갈 수도 있고, 이렇게까지 눌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마이너스 10%를 견뎌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 분할로 대응하면 어떨까요? 그건 상관없어요. 내가 이렇게 분할로 한 다음에, 제가 보통 이런 거 분할 질문하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꼭 따라잡고 싶으시면 내가 몇 프로 들어갈지 비중 정하시고, 그 중에 3분의 1을 지금 들어가요.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을 눌릴 때 이런 중간자리에 들어가요. 그리고 나머지는 저점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컷은 얘 이거 유지해 놓고서 다시 추세전환 만들 때 불타기로 들어갑니다. 혹은 그 비율을 좀 다르게 해도 돼요. 즉 뭐냐면 일단 잡아놓고 다시 저 더블링을 만들어 가지고 나올 때 불타기든 물타기든 하면 된다라는 거죠. 이 이야기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그냥 주구장창 잡고 버티게 되어 있어요. 매매를 하지 않고, 아니 그럴 거면 뭐하러 이 차트를 보고서 매매를 합니까? 기술적 분석이 전혀 통하지 않는데.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 드릴 거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꺾인 종목들은 이런 전저자리에 왔을 때 한번 부딪히고 눌리는 경향이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눌리고 다시 돌아설 때가 찬스인 경우들이 많다. 저는 본 종목은 딱 3만원까지만 눌렸으면 좋겠어요. 물론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는 상승했으면 좋겠지만, 매수를 대기하는 입장에서는 3만원짜리를 한 번 더 누르고 가는 것이 가장 좋은 패턴이 될 것이다.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 요즘 장의 특성상, 그쵸? 한번 탄력 붙으면 계속 가는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이 종목은 따라잡지 못할 것 같아요. 다만 거래량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재밌는 거는 특별히 매수해주는 수급도 없죠. 한쪽으로 쏠린 것도 아닌데 나름의 탄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흐름은 괜찮다. 다만 전략상으로는 그런 흐름과 무관하게 3만원짜리를 다시 한번 눌러줬을 때 매수가 가장 효율적이고 좋다라는 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메이드입니다. 위메이드는 저 35,000원 마디를 한번 눌렀으면 좋겠는데, 즉 뭐냐면 여기 이제 아랫마디가 35,000원, 여기 써있네요. 요 구간이고 요 위에가 61,900원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이거 들고 계신 분들도 여기서는 무조건 나와야 된다 했는데, 여기서도 이제 못 나왔던 분들을 위해서 한번 올려주는 거지 돌파하려고 하는 거 아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가 못 닿았기 때문에 여기도 못 닿는 거,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저는 어찌되었거나 요 자리를 딱 찍었을 때 매수를 하고 싶습니다. 얘는 지금 30분에 더블링을 만들었거든요. 만들었다 보기에도 조금 애매하긴 하구나. 일단은 이 자리에 올라타고서 이탈하고서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살짝 이탈을 완성하지 못하고 움직였는데, 어찌되었거나 저는 이런 흐름들 딱 완벽하게 이탈하고 다시 올라타는 흐름들을 훨씬 더 선호하고, 얘는 좀 특이한 게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매수가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세를 제대로 못 내고 있다라는 거, 이게 누군가가 매집을 하는 건지 어떤 건지는 알 수 없겠지만 어찌되었건 들어오는 어떤 매수의 강도에 비해서 시세를 너무 못 내고 있습니다. 물론 대체적으로 이런 종목들은 추후에 타이밍이 문제이지 시세가 분명히 나긴 나요.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막 4만원 아래 자리부터 물리세요, 계속 물타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는 타점을 잡아내는 게 중요하니까. 그쵸? 그렇게 보게 되면 일단은 본 종목이 그렇게 크게 관심 없으신 분들은 35,000원짜리를 그냥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지금 구간에서 조금 더 눌려가지고 저 추세전환 보세요. 저는 충분히 해볼 만한 가치가 있고, 말 그대로 120평 근처만 올라가도 20%입니다. 지금 본 종목은 늘 이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효율이 좋은, 가성비가 아니죠, 효율이 굉장히 좋은 종목이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좋은 자리 구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그리고 뭐 번외로 저는 위믹스가 향후의 흐름에서 뭐 그렇게 네거티브한 역할을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그런 악재들을 소화해 놨으니 포지티브한 역할을 할 시기가 오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넥슨 게임즈입니다.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뭐 어렵죠. 그러니까 매수로 잡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파동으로 지금 올라가고, 얘도 지금 보시게 되면 다 완성한 거거든요. 헤드앤숄더 패턴도 완성을 해 놨고 그 뒷파동도 만들고 있고, 다만 이제 이런 자리들이 내려오지 않으면
이 중간 자리에서는 대부분 이런 시세에 갇히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대충 매수하고 대충 매도하기 시작해요. 왜냐면 조금 물리더라도 조금 견디면 다시 올라오네. 조금 더 견디면 올라오네. 뭐 최근에 에코프로가 그렇죠. 그런 흐름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다가 시세가 꺾이면 대처를 못 합니다. 첫 번째 대처를 못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쉽게 생각하다 보니까 쉽게 물타가지고 쉽게 비중이 빵빵해집니다. 근데 문제는 다시 못 올라오기 시작할 때예요. 다시 못 올라오기 시작할 때 판단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막 어떤 종목들 비중 높게 해서 막 50%씩 물려 있으면 막 비웃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분들이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이런 시세에 갇혀 있다가 어느 순간 그렇게 바뀌어 버립니다. 그런 흐름들이 있다라는 거 같이 좀 인지를 하시면 되겠고, 이런 시세는 우리가 타점 잡으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홀딩 자분들한테 맡기면 돼요. 혹여나 운 좋게 15,000원짜리 정도 내려오게 되면 그때 노려보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컴투스입니다. 컴투스 같은 경우에 제가 이야기 드리는 정석을 그대로 만들고 있죠. 지금 어떻게 합니까? 저점을 잡아채고 추세 전환 만들고 있어요. 얘 그럼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무조건 매수해야 돼요. 노리시는 분들은 지금 고민할 틈도 없습니다. 저 또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54,600원 이탈 컷이 되는데 만약에 다음 주 월요일 날 이런 거 올라타잖아요. 그러면 금요일 저점 보시게 되면 금요일 저점이 56,300원이거든요. 그냥 깔끔하게 56,000원 이탈 컷으로 해서 매수 잡으시면 되세요. 어디를 목표로? 마디를 목표로. 지금 얘는 마디가 68,900원에 있습니다. 68,900원에 있으니까 이 자리를 목표로 가져가 본다. 이렇게 단순하게 보시면 되겠다. 어떻게 보면 그동안 하락으로 이끌었었던 기관들이 조금씩 돌아서는 흐름들은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한쪽으로 매물들이 쏠려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노리셨으면 도전해 볼 만한 구간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제 이런 패턴들을 더 좋아하는 거죠. 깔끔하게 넥슨 게임즈보다. 자,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 뭐 이런 것들이 뭐 여름방학을 대비해서 뭐 게임즈를 매선다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최근에는 여름방학도 굉장히 좀 짧아졌죠. 학교 재량으로 바뀌면서 뭐 그런 관점들은 아니고, 다만 이제 그동안 하락 추세에 놓여져 있으면서 로스컷하는 물량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악순환들이 어느 정도 잦아드는 모습들이 있었고, 이 업계에서 계속 불거졌던 네거티브한 요소들이 점점 이 주가에 대부분 다 반영이 되고 어떤 실적의 표만화가 이루어지면서 충분히 우리가 그 리스크를 안고서 매수를 들어가 볼 만한 자리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특히나 컷 대비해서 노릴 수 있는 기대 수익이 일정 수준 이상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쪽을 노리시는 분들은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 저는 또 일요일 10시 해외 기관차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